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이미 7천여 대가 설치돼 있는 CCTV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사고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광주시가 올해 추경의 65%를 지방채 발행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가운데 광주 지역 자치구들도 잇따라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CCTV를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29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 등 주요 사각지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력 사전 억제, 조기 인지, 사후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초 인프라 시설입니다. 경기도와 강원, 세종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CCTV를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 직원들의 활동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CTV로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인 언어폭력과 SNS 괴롭힘 등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같은 예산으로 학교폭력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CCTV로 너무 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학생들에게 섬세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지원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CCTV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 어른들 입장, 또 학생들 입장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은 교실과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의 모든 학교에는 7천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CCTV를 늘리는 것이 교권 침해냐 학생 보호냐를 두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말 새 세찬 장맛비가 지나고 오늘 다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로 웃돌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종일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또다시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가량의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지났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장맛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15명을 추가 입건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날 출범식을 연 겁니다. 오직 진상규명과
유가족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 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법적 싸움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유족들은 이어 참사 발생 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진상 규명이 미흡해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하고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시설물이나 공항 관리에 대한 그런 국토부의 모든 그런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요인으로 인해 저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조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또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회 참여 보장과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 정보 공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관제와 조류 예방, 로컬라이저 설계 등 업무를 맡은 이들로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참사 발생 반년째인 오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주문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발포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잔소리를 했다며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특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식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민뿐만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이순신 광장입니다. 가게마다 기념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수에서 짧게는 당일, 길게는 며칠간 머무는 관광객들 모두 생활인구에 해당합니다.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삼겹살, 연탄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었어가지고. 갈치 조림 맛있게 먹었고요. 갈치 회도 맛있게 먹고 다음에 항구에 또 가서 맛있는 여수 밤바다 구경도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극복을 위해 2023년 새롭게 도입된 인구 개념입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과 통학 등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지난해 전남 16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415만 명으로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보다 5배 정도 많았습니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지출액은 11만 2천 원으로 전체 카드 사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적잖이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자체들도 이들을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역에 살아볼 수 있도록 무료로 집을 제공하는 고흥스테이를 도입했고 춘천시와 여수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연령대의 체류 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을 정주 인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보다 좀 더 젊은 층을 겨냥을 할 수 있고 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지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주목받는 생활인구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전남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광주시가 제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표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재표결 전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광주시는 교통 혼잡과 아파트 미분양 심화 우려 등의 이유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추경 예산 4,800억여 원 가운데 65%를 지방채 발행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본 예산 7조 6천억 원 대비 4,800억여 원 늘어난 8조 85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방채 3,138억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65%에 해당합니다. 한편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이 23.1%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농산어촌에 공동 빨래방을 조성했습니다. 세탁기는 있어도 대형 이불 빨래가 부담스러웠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주택에 초록빛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완도군 청산면 부녀 회원들입니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겨우내 사용했던 두꺼운 이불을 세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빨래에다 이렇게 중요하게 좋더라. 수족을 못 쓸게. 이렇게 세상이 좋을 줄은 몰랐어. 그전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쪄서 이렇게 쿵쿵 두드려서 그냥 짜서 놀고 그랬지. 세탁소 하나 없던 서모촌 마을에 공동 빨래방이 생긴 건 지난 2월. 부녀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2~3차례 마을을 돌며 직접 빨래를 수거해 세탁한 뒤 어르신들께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실가실해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서도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빨래를 해도 그냥 햇빛에다 잠깐 말려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했지만 지금은 다 살균도 다 되지 이래가지고. 이 마을 공동 빨래방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도민과 출향인들의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마을 단위 복지 사업에 나선 겁니다. 완도와 강진, 여수 등 4개 지역의 마을 공동 빨래방을 조성했는데 하루 평균 20여 명, 현재까지 6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고흥과 담양, 신안 등 8곳에 공동 빨래방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어르신이 많은 농어촌에 위주로 이제 타깃을 정했고, 특히 올해 청산도, 그리고 이제 신안의 흑산도, 그리고 여수의 거문도와 같이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향마을 빨래방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추진된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마을 공동 빨래방 4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추진한 북구는 다음 달 1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북구머니를 발행할 예정이고, 광산구도 100억 원 규모의 가칭 광산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남구 역시 이번 달에 지역화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서구는 온누리 상품권을 관내 전체 지역에 사용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따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일대에서 여전히 대규모 개발은 지속되고 있고 광산 개발 허가도 잇따라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강릉시의 자병산 정상부가 완전히 깎여나갔습니다. 속살을 허옇게 드러낸 산의 안쪽에선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캐고 나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병산의 원래 높이는 해발 872m. 그런데 100m가량이나 깎여나가 지금은 770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 줄기지만 1979년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백두대간 자락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법이 마련돼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호 지역을 지정해 개발 행위를 막고 훼손된 곳은 계획을 세워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백두대간 보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노천 광산은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49년까지도 채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발 중인 곳을 우리가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경북 문경시 대야산. 도자기나 유리 등에 사용되는 장석 광산으로 개발되다 문을 닫고 오랫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최근 광업권을 인수한 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호법 내에 허용하는 형태인 굴을 뚫어 채굴하는 방식이어서 허가했던 겁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가행 광산이 기존 한 곳에서 오히려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굴을 파고 하는 방식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도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거대한 개발 사업이 보호지역 안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환경 단체들은 훼손된 백두대간의 복원에 대해서도 어린 나무와 토사 조달 방법 등의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실제 주사바늘이 들어간 위험한 장난감이 팔리고 있습니다. 얼굴 인형에 주사기로 이물질을 집어넣어 여드름처럼 만든 뒤 다시 손으로 짜내는 장난감인데요. 무인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무인 매장입니다. 한편에 특이한 모양의 장난감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 직접 제품을 개봉해 확인해봤습니다. 안에는 실제 의료용 주사기처럼 생긴 금속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살펴보니 끝이 매우 뾰족한데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피부나 눈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삿바늘로 외계인의 얼굴에 이물질을 넣으면 빨간 여드름 같은 게 부풀어 오릅니다. 손으로 짜내면 진짜 여드름처럼 빨간 물질이 터져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위험한 장난감에 찔리거나 감염이 될까 걱정입니다. 집에서 노는 걸 봤었는데 조금 찔리면 아무래도 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게 했습니다. 이 제품은 3,000원대 가격으로 학교 앞 문구점과 무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사기 자체가 바늘이 긴데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인데 들어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팔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어린이 장난감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제품에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CE 인증마크만 있을 뿐 국내 KC 인증마크가 없습니다. 수입 판매원은 지금까지 1만 개 정도가 유통 중이라면서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KC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주의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해성이 있는지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유해 장난감이 학생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장애를 가진 지역 연주자들을 직접 고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공연을 펼칠 오케스트라를 결성했습니다. 마땅한 연주자 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 예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학생회관 안에 마련된 작은 연습실. 클라리넷 선율을 따라 현악기들이 뒤따르며 인해 화음으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기쁜 날 축배를 들자는 내용의 곡으로 화음을 선보이는 이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연주자들. 관현악단의 첫 출범을 알리며 고마운 이들을 불러 모아 처음으로 작은 공연을 선보인 겁니다. 스코어 총보 보는 것이 조금 낯설고 그렇긴 하지만 지휘자하고 단원들 소리가 맞춰보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해 악기를 전공하며 최소 10년 넘게 경력을 이어온 어엿한 연주자들이지만 마땅한 자리를 얻기 힘들어 부모들끼리 작은 악단을 꾸리거나 공공기관의 보조 강사 자리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도움으로 2년 임기로 남아 어엿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딛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월급을 받으면서 스스로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겠구나. 바쁜 부모를 대신해 손녀 손을 잡고 연주자의 길을 뒷바라지해온 할아버지는 이날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더욱 활발했어요. 태활해지고 같이 퇴근하고 그러면은 아주 즐거움이 있고 재밌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가져요. 뭐 더 이상 다를 것이 없이.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하반기부터 지역의 학교 현장을 순회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음악, 저런 음악도 있구나, 음악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연주를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제14회 광주 독립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극장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작으로는 장애를 지닌 청년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에 이어 지역성을 생생하게 담아낸 메이드 인 광주전을 비롯해 광주 지역의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한 26편의 작품이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에 지역 영화 네트워크 포럼과 광주 영화인의 밤 등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 2일 코스 선 넘는 여행 콘텐츠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홍보 종합 플랫폼 모두의 광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콘텐츠는 세대 공감 손자 투어, 모두의 축제 등 총 4편입니다. 광주시는 또 광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인플루언서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3,100여 명이던 결혼 이민자가 2023년에는 13,900여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다문화 가구 원수도 54,000여 명에서 52,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결혼 이민자가 늘어난 것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 사이 세찬 장맛비가 지나고 오늘은 다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로 웃돌면서 어제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종일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모습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또다시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이미 많은 비가 지났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31도, 구리에서는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